주요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분석해보는 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내용과 파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신광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 의원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려가 있었는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이었죠. 대법원 3부에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즉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4.13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벗어던지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오래 끌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였는데요. 이 두 건 모두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 당시는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에 휘말려 있었던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장 그리고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에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오 전 대표에게 돈을 받았다고 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이 부분도 파기환송했으니까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하더라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지원 의원이 기사회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목포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이 4.13 총선에 출마함으로써 목포의 총선 구도는 확실하게 다자 구도가 됐습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의 무소속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무소속은 이제 3명이 되겠고요. 박 의원을 포함해서. 네. 본선에서만 7파전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후보들의 셈법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는 본선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공천하는 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야권 통합론자이자 호남 의원들의 좌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치적 행보가 궁금합니다. 네, 박 의원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야권의 분열 과정에서 야권 통합을 부르짖어온 사실상 거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실제 더민주를 탈당하면서도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야권 통합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해왔었고요. 대법원 판결 이후 박 의원의 첫마디 역시 야권 통합에 헌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박 의원의 비중으로 볼 때 총선 과정 또는 이후 대선 전국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 이후에 현역 정치인 가운데 검찰과 악연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됐지만 만만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만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 그다음에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 씨 등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딴 이름인데요.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서 현재 1심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선거권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신분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이 소송 등으로 분주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